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93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대림상사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고요. 1번 문항 봅니다. 다음 자료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십시오 라는 문제고요. 제시되어 있는 내용 등록해 봅시다. 메뉴는 거래처 등록 메뉴. 탭이 3개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일반 거래처 탭에다가 내용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거래처 구분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주었습니다. 일반 거래처라는 탭. 코드번호 00350. 자, 내용 보면서 입력할게요. 자,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스마일. 유형은 동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403-8151-1065. 대표자 이름이 곽미경. 업태 도매 및 소매. 종목은 대형마트. 주소는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2336 괄호 열고 운산동 괄호 닫고 됐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쭉 입력했습니다. 주소를 2줄로 나누어도 됩니다만 저는 그냥 한 줄로 쭉 적었습니다. 됐지요? 네, 제시된 내용 입력 끝났고요. 메뉴 닫겠습니다. 2번 문항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검토해서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메뉴 엽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먼저 외상 매출금에 대한 작업입니다. 화면 왼쪽에서 외상 매출금을 선택하고 오른쪽 내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자, 화면 이렇게 이동할게요. 됐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좀 이동할까요? 자, 조금 더 됐습니다. 자, 국제무역 3,800만 원 꽂히자 3800000 주식회사 영진상사 2,700만 원 꽂힙니다. 2700000 이제 엔터키 치면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차액이 0원으로 바뀔 거다. 그지요? 자, 2,700만 원 타이핑했고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차액이 0으로 싹 바뀐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작업 끝났고 외상 매입금 작업 해봅시다. 자, 화면 왼쪽에서 커서를 외상 매입금에 딱 선택시키고 그지요? 이제 오른쪽 내용 확인합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기업이 7천만 원.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한빛산업을 추가 입력해야 되겠다. 그지요? 코드 안에 커서 위치시킨 다음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한빛산업을 불러오고 금액 2350000 이렇게 입력하면 차액 0이 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작업 완료. 메뉴 닫읍시다.
자, 화면 다시 이렇게 좀 정상적 화면으로 이동시켰고요. 자, 조금만 내릴까? 됐습니다. 조금만 더. 자, 이 정도 해서 3번 문항 봅니다. 조금만 더 올릴게요. 자, 이렇게. 자, 전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했다. 관련되는 재무제표를 전부 다 수정하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교육훈련비,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비 150만 원이 입력이 되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다 이겁니다. 관계되는 메뉴들을 전부 다 고칩시다. 자, 먼저 재무제표 간의 연관관계를 사용해서 고치는 문제. 출발점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거기에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에 대해서 뭔가 수정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고칠 내용은 없다 그죠? 재고자산 쪽에서 그러면 그 다음 메뉴로 갑니다. 전기분 원가명세서. 여기서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500번대 코드의 제조원가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교육훈련비 150만 원이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아예 입력이 안 된 모양이네요. 그죠? 안 보인다 그죠? 자, 맨 아래쪽에 커서 위치시켜서 F2 버튼 눌러서 그죠? 교육훈련비인데 500번대 코드 그죠? 요거를 싹 불러와서 금액 입력합니다. 150만 원 엔터. 됐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입력돼 있던 내용에서 뭔가 결과값이 수정되었을 겁니다. 수정된 결과값은 단기제품 제조원가 75150,000이 되었습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 메뉴로 갑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에서 제품 매출 원가 금액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보조창 나타난다 그죠? 이러한 과정으로 매출 원가가 산출되었는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73650,000으로 입력되어 있다 이겁니다. 요게 아마도 수정 전 금액일 겁니다. 볼까요? 보십시오. 수정되고 나니까 75150,000으로 바뀌었는데 그지? 그런데 매출 원가의 보조창에는 여전히 수정되기 전 금액이 입력되어 있다 이겁니다. 요거를 이제 고쳐야 되겠다 그지요? 75150,000 됐습니다. 이제 매출 원가가 싹 바뀌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단기 순이익이라는 결과값도 바뀌었을 겁니다. 자, 수정된 결과값 13230,000입니다. 됐지요? 자, 이제 그 다음 메뉴로 갑니다.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단기 순이익이 표시되어 있는데 수정되기 전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요거를 수정된 금액 13230,000으로 수정해야 되겠다 그지요? 타이핑으로 수정해도 됩니다만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상단에 있는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있는 단기 순이익으로 불러올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예, 클릭하면 보십시오. 13230,000으로 싹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자, 그래서 로마자 1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결론값이 51120,000으로 딱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야 될 겁니다. 적을까요? 네, 자, 적습니다. 결론값 51120,000 그지요? 그죠? 자, 적을게요. 51120,000 요게 재무상태표로 최종적으로 가야 된다. 자, 가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정식 명칭인데 2월 이익잉여금으로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526200000 수정되기 전 금액으로 뭔가 입력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정된 금액으로 고쳐야 될 겁니다. 지금 뭔가 어설픈 상태이기 때문에 대차 차익이 딱 이렇게 표시된다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금액으로 고치고 나면 요 대차 차익이 0원으로 싹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작업합니다. 미첩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란을 그죠? 5112000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대차 차익이 싹 0으로 바뀐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 수정 작업 완료. 메뉴 닫읍시다. 자, 열리는 메뉴 전부 닫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8월 27일 주식회사 풍암산업으로부터 원재료 1,600만 원, 200개구 한 개당 8만 원. 8만 원 곱하기 200 하면은 당연히 1,600만 원 계산되겠지요. 요게 원재료 1,6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6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8월 27일 오늘은 원재료 구입한 날이 아니고 구입하려고 계약금 준 날이다 이겁니다. 그죠? 계약금 준 부분은 차변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자, 대변은요. 돈을 당좌 수표 발행했답니다. 대변을 당좌 예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8월 27일 자, 차변의 선급금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다 그지요? 주식회사 풍암산업 금액은 160만 원. 대변의 당좌 예금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 9월 17일 당사는 주식회사 안동에 지급할 외상 매입금 2,500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고요. 나머지 500만 원은 채무를 면제받았답니다. 우리가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원재료를 차변 원재료,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이제 대변의 외상 매입금을 이제 돈 주어서 결제해야 됩니다.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감소 기록하고 이제 대변에 돈 주는 거 적으면 되는데 2천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주었대요. 대변의 보통 예금. 나머지 500만 원은 상대방이 돈 줄 필요 없어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죠? 기분 좋다 그지? 대변의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로 기록할 겁니다. 9월 17일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감소 거래처 관리합니다. 그지요? 주식회사 안동 2,50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 나갔습니다. 2천만 원만. 나머지는 상대방이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분 좋다 그지?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로 기록합니다. 3번 문항 10월 25일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새로운 보통주 주식 5,000주 주당 액면 금액은 5,000원, 한 주당 발행 금액은 10,000원이랍니다. 요거를 발행했고요. 발행 대금은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답니다. 주식 발행과 관련된 비용 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고요. 단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다라고 가정한답니다. 문제 읽어보았고요. 그러면 분석해 봅니다. 주식 발행한 거다, 그지요? 자,
차변 돈 들어오는 거 적고 대변 자본의 증가 기록하는 겁니다. 자본금 계정 과목은 철저하게 액면 금액으로 기록한다. 그지요? 주당 액면 금액 5,000원이고 5,000 주니까 5,000 곱하기 5,000 2,500만 원 계산됩니다. 액면 금액으로 볼 때 2,50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이 발행되었거든요. 그런데 돈 들어오는 거는 많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할증 발행했거든요. 한 주당 10,000원에 발행했답니다. 5,000 곱하기 10,000원 5천만 원 되겠다 그지요? 그게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왔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기록되고 만약에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 포지션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면 그것부터 없애고 나머지 부분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할 건데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 포지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아예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저 차이 나는 금액 전체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얼마요? 2,500만 원. 이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 발행 과정에서 신주 발행비 짜잘한 비용이 50만 원 들었고 그거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겁니다. 그에 따라서 발행 금액이 작아진다 이거지요. 5천만 원 돈 들어왔다가 다시 50만 원 돈 나가니까 발행 금액은 즉 5천만 원 빼기 50만 원 금액만큼이 된다 이겁니다. 신주 발행비가 생기면 돈이 지출되니까 발행 금액이 작아지고 그에 따라서 애당초 예상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자, 돈이 현금으로 나갔거든요. 대변에 현금 적어줍니다. 자산의 감소. 즉 5천만 원 발행 금액이었다가 다시 50만 원만큼 작아진다 이거지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도 처음 예상 금액보다 50만 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500만 원. 빼기 50만 원 얼마입니까? 2,450만 원입니다. 그죠? 이렇게 최종 결론값 정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살짝 컨닝하면서 입력하면 되겠네요. 좀 주식 할증 발행이고 신주 발행비 있는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10월 25일 대변부터 할까? 대변의 자본금 계정 과목 2,500만 원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적습니다. 보통 예금 보통 예금 5천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50만 원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4번 문항 12월 8일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 중국에 출장 갔던 홍길동은 12월 4일에 지급했던 출장비 150만 원 중에서 125만 원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회사에 현금으로 반납했다. 단 거래처를 입력할 것. 12월 4일에 출장 갈 때 돈 필요하니까 돈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얼마가 들지 모르니까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차변에 가지급금 150만 원 대변에 뭐 현금이나 보통 예금 지급했겠지요. 뭐 현금이라고 가정할까요? 이제 돌아왔습니다. 출장. 그러면 가지급금 정리해야 된다 그죠?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 이제 차변 제대로 된 계정 과목으로 적어줍니다. 실제로 쓴 거 125만 원이랍니다. 출장 가서 돈 썼다고? 여비 교통비지요. 125만 원. 150만 원 중에서 125만 원 썼으니까 나머지 25만 원은 반납받아야 된다 그죠? 뭘로? 현금으로 반납받았답니다. 됐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150만 원 줄 때 가지급금에 대해서 홍길동이라고 거래처 관리했겠다, 그죠? 그러면 없앨 때도 당연히 홍길동이라고 거래처 관리해야 될 겁니다. 자, 분석 끝났고 요 내용을, 그죠? 요 아래쪽 네모 표시한 요 내용을 이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8일이다, 그죠? 분석한 내용을 12월 8일로 그냥 바로 입력해도 되는데, 참고로 12월 4일에 진짜 우리가 분석한 대로 차변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 되었었는지 참고로 확인해 볼까요? 12월 4일 보십시오. 출금 전표다, 그죠? 대변에 현금, 차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했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그 다음 12월 8일 이제 오늘 날짜로 회계 처리합니다. 대변에 가지급금 홍길동 150만 원, 차변에 여비 교통비 코드 번호는 뭡니까? 제품 수출을 위해서 출장 갔답니다. 우리 물건 팔려고 출장비 들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할 거다, 그죠? 즉 생산과 관련된 거 아니다 이겁니다. 제조원가가 아니라 판관비에 해당한다. 여비교통비 됐죠? 여비교통비 800번째 코드. 금액 125만 원. 차변에 현금으로 반납받았답니다. 25만 원. 입력 완료. 5번 문항 봅시다. 12월 12일 11월분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총 금액은 412,500원이고 이 중 50%는 직원 부담분이고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리고 비용 처리할 때 회사 부담분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제조 부문은 이렇고 관리 부문은 이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비용 코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비용 계정 과목 입력할 때 코드 번호 500번대 코드로 이렇게 800번대 코드로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사회보장보험료는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애당초로 따져봤을 때 전부 직원이 내야 되는 돈이지만 그거를 절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절반만 직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 직원을 고용한 회사가 부담하기로 법에서 정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생돈 나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직원이 부담하는 부분은 직원 월급 줄 때 미리 떼놓았다 이겁니다.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되어 있다, 그죠? 대변에 적혀 있던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감소시키면 될 겁니다. 그게 얼마다고요? 412500 곱하기 50% 206,250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206,250 그러니까 412,500에서 나머지 그죠? 206,250은 회사가 부담해야 되거든.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500번대 코드로 요거 그지? 1, 2, 3, 7, 5, 0 그리고 복리후생비인데 800번대 코드로 82500 적어야 된다 이겁니다. 요거 두 개 합하면 당연히 206,250하고 똑같겠다, 그지요? 계산해 볼까? 1, 2, 3, 750 플러스 82500 당연히 206,250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토탈 합하면 얼마다고요? 대변에 412,500이고 그 돈 뭘로 줬다고요? 현금으로 줬다고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12월 12일
대변부터 기록할까? 대변에 현금 412500. 자, 차변 예수금이라는 부채 감소 206250. 그리고 차변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의 증가인데 500번대 코드로 123750. 그리고 복리후생비인데 이번에는 800번대 코드로 나머지 그죠? 82500 입력하면 될 겁니다. 6번 문항 12월 18일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우주상사의 토지를 4억 5천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하고 취득세 2천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땅 샀다 그지? 그런데 땅 샀다고 아무 생각 없이 차변을 토지라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우리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할 거라면 유형자산인 토지 계정 과목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뭡니까? 어디 땅값이 좀 오른다라는 소식을 듣고 투자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좀 보려고 땅 샀다 이겁니다. 그때는 차변을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지요? 투자자산이 되겁니다. 450000000 대변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취득세 세금 냈답니다. 취득 부대 비용이 되죠. 그래서 투자 부동산의 취득 원가는 4억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합한 4억 7천만 원이 결론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거든요. 보통예금 2천만 원 이렇게 대변에 기록하면 되겠네요. 됐지요? 입력합니다. 12월 18일 차변에 투자 부동산 (47000000) 대변에 미지급금인데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다. 그죠? 거래처가 주식회사 우주 상사 450000000 그리고 세금을 보통예금으로 냈거든요.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일반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었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3번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8월 21일 주식회사 소위 유통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과세 대상 물건을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했거든요. 유형 11 과세고요.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이제 돈 들어오는 거 적으면 됩니다. 대금 중 1,200만 원은 우현상사라는 곳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고요. 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그죠? 차변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답니다.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분석 끝났지요? 그리고 문제 자료로 세금 계산서가 제시되어 있을 때에는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다면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죠? 품목란에 가구라고 적어 주기로 합시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 내용 분석해 보았고요. 이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회사는 대림 상사 주식회사고 상대방 거래처는 누구라고요? 주식회사 소위 유통이라는 거 아래 쪽 증빙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날짜 8월 21일 유형 11 과세고 품목란에 가구 적어줍니다. 공급가액은 2천만 원. 그죠? 제품 판매하고라고 말로만 설명되어 있고 아래쪽 증빙 자료 보면서 공급가액 적어야 되겠네요. 2천만 원
부가가치세 20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소위 유통. 전자외부 그죠? 전자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다음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을 맞고, 자, 차변에 밭을 어음으로 얼마요? 밭을 어음으로 1,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나머지 돈. 차변에 외상 매출금 나머지 돈. 자, 나머지 돈 금액을 대차 차익 1,000만 원 보면서 상단에 표시되는 거죠.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그냥 자판에 있는 스페이스바 누르면 플러그 값 1,000만 원이 자동으로 딱 채워질 겁니다. 자, 입력했고 주의할 점이 있었다, 그죠? 자, 우리가 1,200만 원은 어음으로 받아서 차변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그 어음은 누가 발행한 거라고요? 우현상사에서 발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상단에 있는 주식회사 소위 유통이 자동으로 끌려서 표시되지만 요거를 거래처를 뭘로? 우현상사로 고쳐야 상단 하단 작업이 완벽하게 끝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유통에 물건 팔고 돈 받았는데 어음도 받았다 겁니다. 주식회사 소위 유통에서 우현상사라는 곳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던 어음을 우리한테 배서 양도해 주었다 이거지요. 우리는 어음을 받았는데 그 어음에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우현상사라고 회사 이름이 적혀 있다 이겁니다. 나중에 어음 만기가 되면 우현상사에 가가지고 돈 주세요로 갈 거다, 그죠? 그러면 차변 받을 어음을 우현상사로 당연히 거래처 기록해야 되겠지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했고, 우리 교재수로 갈 때는 그죠? 뭐 어음이라고 해도 됩니다만 그냥 약속어음이라고 저는 단어 수정해서 수록하겠습니다. 2번 문항 10월 11일 미국에 소재한 주식회사 필립스의 제품을 3만 달러에 직수출하기로 하고 제품을 선적 완료했다. 수출 대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했고 선적일 시점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다. 자, 수출했거든요. 16 수출이고 유형. 회계 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기록하면 될 겁니다. 금액 3만 달러 곱하기 1,200원 얼마입니까? 3,600만 원 계산됩니다. 됐죠? 그리고 매출이 영세율 적용될 때는 영세율 구분란을 적어준다, 그지요? 직접 수출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10월 11일 16 수출. 자, 공급가액 3,600만 원. 거래처는 필립스. 자, 영설 구분란 직접 수출 1번 선택해 주고, 자,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고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적어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11월 7일 영업부 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주식회사 전진자동차에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2000cc를 구입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2,200만 원, 부가가치세 220만 원을 발급받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영업부 직원 업무용으로 쓰려고 승용차 구입했다 이겁니다. 승용차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수 공제 되면 51 과세, 매입수 공제 안 되면 54 불공이다. 그지? 매입수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이기 때문. 그래서 부가세 유형 54 불공이 될 겁니다. 하단부 회계 처리,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요. 분석 끝났고요. 자, 우리 복습합니다.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 지출은 매입수익 불공제인데, 자,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복습합니다. 먼저 비영업용에 대해서는 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우리 회사 명의로 차 가지고 있으면 비영업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우리 회사가 승용차 가지고 먹고 사는 택시 회사다. 또는 승용차 만들어서 팔아먹는 자동차 판매 회사다. 그런 회사의 경우에만 그 승용차가 영업용으로 인정된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는 제품 만들어서 열심히 가구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회사입니다. 그런 일반 회사, 뭐 택시 회사, 자동차 판매 회사가 아닌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이름으로 직원 업무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그냥 비영업용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소형 승용차는 8인승 이하 승용차를 말하고 단 100이량 1000cc 이하 경차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100이량 1000cc 이하는 아니다. 즉 100이량 1000cc 초과다 이겁니다. 초과 and 100이량 1000cc 초과 and 8인승 이하의 승용차. 요거를 소형 승용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100이량 1000cc 초과이고 8인승 이하의 차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라는 세금이 매겨진답니다. 그래서 8인승 이하고 100이량 1000cc 초과다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어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도 표현한다 이거지요. 됐죠?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우리가 물건 소비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면세 항목이라고 딱 열거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무조건 세금이 붙습니다. 무슨 세금? 부가가치세가.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일반 소비세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정해져 있는 사치품, 고급 핸드백, 고급 텔레비전, 그죠? 아주 사치품으로 생각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만 소비세가 매겨지는 게 있는데 그게 개별 소비세다 이겁니다. 그래서 100이량 1000cc 초과 8인승 이하 승용차는 사치품으로 봅니다. 그런 차 살려면 개별 소비세라는 세금을 내야 된대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는 거는 요거를 말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참고로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11월 7일 54 불공이고 공급가액이 2,2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 22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서 차 샀습니까? 주식회사 전진자동차 전자외부 그죠?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 3번 선택해 주고 분계 차변의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돈 줬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4 불공이다 보니까 하단부 회계 처리에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건 나올 여지가 없다 그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한 2,420만 원 자체가 차변 계정 과목 금액으로 회계 처리될 겁니다. 됐습니다. 4번 문항 봅시다. 11월 17일 소비자 오미자 씨에게 제품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단 거래처를 입력할 것. 제품 팔았습니다. 과세 대상 물건을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대요. 뭡니까? 매출이면서 현과 유형일 겁니다. 22 부가세 유형 선택해 주고요.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적으면 되겠네요. 입력합시다. 11월 17일 매출이면서 현과 코드 번호를 외우는 거 아니다. 그지요? 찾으면 됩니다. 매출이면서 현과 22번이다. 그지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도 마찬가지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869000을 입력한 다음 엔터 키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싹 갈라지는 기능이 있었다. 그죠? 오케이. 그 기능 활용했고요.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오미자. 그 다음에 분계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12월 15일 삼춘 상사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다음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고만 문제 설명하고요. 증빙을 바로 제시한다 이겁니다. 증빙을 보면서 당신이 알아서 딱딱 채워넣고 회계 처리도 분석해 보십시오 라는 문제다 이겁니다.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매우 자주 출현되고 있습니다. 말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내용만 딱 제시해주고 말로 설명해주고 증빙을 직접 분석하도록 하는 문제. 됐죠? 자, 분석합니다. 원재료 구입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거든요.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서 공제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죠? 51 과세가 부가세 유형이고 자 품목수량 단가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기로 하다. 그죠? 오케이. 자 하단부 회계 처리 분석합니다. 차변 원재료고요. 원재료 샀다 이겁니다. 자 대변이 문제입니다. 원재료 구입했으면 이제 돈 주어야 되는데 물건값 230만 원과 부가가치세 23만 원 합해서 253만 원 돈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주었는지는 어떻게 아래쪽에 나와 있다 이거지요. 235만 원 돈 주어야 되는데 현금으로는 이렇게, 어음으로는 이렇게 준다 이겁니다. 분석했습니다. 이제 현금 이렇게 적고. 원재료 구입하면서 주된 영업 활동을 하면서 어음을 발행했다고요. 지급 어음 계정 과목으로 대변 회계 처리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단부 회계 처리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대림 상사 주식회사고요. 어디서 물건 샀다고요? 삼춘 상사에서 물건 샀다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상단부 거래처 삼춘 상사 입력하고 하단부 지급어음도 거래처 삼춘 상사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입력합니다. 뭐 낙서 지워도 되겠죠? 뭐 특별히 뭐 외울 만한 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입력합니다. 12월 15일 50일 현과 품목란에 자재 수량란에 100 단가란에 23,000원 그러다 보니까 230만 원, 23만 원 자동으로 딱 채워지고 삼춘 상사 전자예부 여 그죠? 전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분계 자 차변에 원재료 샀다 그지? 대변에 현금 1530000 그리고 나머지는 지급 어음 100만 원이고요. 삼춘 상사라는 거래처가 끌려오는데 요거 맞다 그죠?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6번 문항 12월 24일 주식회사 삼양전자로부터 영업부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지급할 노트북 유형자산 세대를 66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면서 법인명의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업무에 사용하려고 노트북 샀습니다. 유형자산 구입했다. 그죠? 그 과정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우리가 받았다 이겁니다.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소 공제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될 거고 그러려면 매입 매출전비 명메뉴에 입력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유형을 뭘로요? 매입이면서 카과 57로 입력합니다. 회계처리 차변에 비품 그죠? 대변에
신용카드 결제는 외상거래라는 의미다. 그죠? 비품 구입하면서 외상이라고 미지급금 계정 항목 사용하되 거래처를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물건 구입한 주식회사 삼양전자에 돈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용카드사로 돈 줄 겁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삼성카드라는 카드사로 적어주면 되겠지요. 됐습니다. 입력합시다. 12월 24일 57카과 공급가격란을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660만 원으로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 자동으로 싹 갈라졌습니다. 자,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연표 준 사람은 누구라고요? 물건 구입한 가게 주식회사 삼양전자가 될 겁니다. 자, 신용카드사 적어줍시다. 삼성카드. 분계. 자, 차변에 비품, 대변에 미지급금 적어주되 거래처가 상단의 주식회사 삼양전자로 그대로 끌려오는데 요거를 카드사로 고쳐주는 것이다. 됐죠?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7카과의 경우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상단부 거래처와 하단부 회계 처리할 때의 거래처가 서로 다르다. 중간에 신용카드사가 나타나는데 적어주자. 이렇게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정리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도 마쳤고요. 메뉴 닫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오류 수정 문제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8월 17일 주식회사 모두 판다로부터 구매한 복사기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일반 전표에서 상품 220만 원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무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이고 복사기 유형자산이고 그럼 비품 계정함으로 써야 되겠다. 그죠? and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걸로 확인되었답니다. 회사는 이를 비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현금 영수증을 받았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현금 영수증 받았고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소공제 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하면 안 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매입이면서 현과 60일 유형으로 입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해버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제대로 60일 유형으로 입력해야 되겠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60일 유형 적금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변 상품 아닙니다. 비품이다. 그죠? 비품 적금 당연히 부가세 대급금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을 뭘로 줬습니까? 보통예금으로 주었다 이겁니다. 보통예금으로 돈 준 거에 대해서는 뭐 고치라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대변은 보통예금 그대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죠? 돈을 보통예금으로 준 거에 대해서는 고치라는 말이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변 보통예금으로 분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합시다. 자, 일단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어떻게 입력되는지 볼까요? 자, 8월 17일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봅니다. 차변에 상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요거를 삭제할 거다 이겁니다. 체크해서 잠시 후에 삭제합시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이제 제대로 입력을 해볼까요? 자, 60일 현과 유형으로 선택하고 여기다가 2200000 엔터 치면 그죠? 200만 원과 20만 원으로 딱 자동으로 갈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모두 판다. 로 입력하고 자, 분계 차변의 비품 20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그죠? 이렇게 상단 하단 제대로 딱 입력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잘못된 전표 체크했다 그죠? 요거를 삭제해 버리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수정 작업 완료. 자, 낙서 지우고 됐습니다. 요것도 메뉴 닫을까요? 잠시 후 뭐 또 열 수도 있겠지만 자, 일단 닫습니다. 2번 문항 8월 25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2,500만 원을 전액 외상 매출금의 회수로 회계 처리했는데 8월 25일 현재 주식회사 마산의 외상 매출금 잔액 1,5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은 주식회사 마산에서 발행한 어음대금을 조기 상환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으로 돈 입금된 게 지금 회계 처리되어 있답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겠다, 그죠? 자, 열어볼까요? 8월 25일.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1,500만 원만 외상 매출금 회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받으러의 회수였다 이거지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고치면 되겠지요. 차변 보통 예금 2,500만 원. 요거는 건드릴 거 없고 대변을 외상 매출금은 올리 1,500만 원만 기록해야 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받으러의 감소였다 이거 합니다. 그죠? 요거 하나를 끼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지요? 끼워 넣는 방법. 요 내용에서 외상 매출금을 1,500만 원으로 수정하면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니까 그 다음 라인에 바로 내용 적어도 동일한 전표 번호가 연장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작업해도 되고 아니면 전표 삽입 기능 사용해서 상단에 한 줄 탁 끼워 넣어도 되고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뭐죠? 우리 분석한 순서하고 동일하게 입력할게요. 자, 대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 관리한다 그죠? 주식회사 마산. 조교라는 채점 대상 아닐 겁니다. 그죠? 공란으로 비우고 1,000만 원 이렇게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열어놓고 중간에 라인 한 개가 끼워 들어가지고 불완전해 보이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상태로 메뉴 닫고 다시 열어보면 이 라인이 싹 없어진 정상적인 상태로 될 겁니다. 또는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 버튼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정상적인 화면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류 수정 두 문항 완료되었고요. 자, 메뉴 닫읍시다. 문제 5번 결산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8월 1일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된 보험료 제조 부문, 관리 부문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1년분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말까지 12달치에 해당하고요. 단기분과 차기분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단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답니다. 1년치 보험료를 전부 다 올해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년분이 섞여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년분에 대해서는 차변의 보험료를 대변에 적어서 비용의 감소 기록하고 차변을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해야 될 거다. 그지요? 자,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증가 기록해야 될 거고, 자, 대변은 보험료라는 비용의 감소 기록하는데 코드 번호 두 개로 나누어서 작업한다 이겁니다. 500번대 코드, 800번대 코드. 자, 500번대 코드. 자, 하나씩 분석합니다. 자, 180만 원이 12달치입니다. 180만 원 나누기 12 하면은 한 달에 15만 원이거든요. 곱하기 내년치가 몇 달입니까? 내년 1, 2, 3, 4, 5, 6, 7 7달치가 내년분입니다. 10, 50, 000은 내년분이다 이겁니다. 그 부분만큼 차변에 비용이 너무 크니까 대변에 보험료 적어서 비용의 감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부문 1560000이 12달치거든요. 한 달에 13만 원입니다. 그게 7달치가 내년분이거든요. 910000입니다. 그리고 차변 선급비용은 요거 두 개 합한 거다, 그지요? 1960000 됩니다. 됐습니까? 요거를 수동 결산으로, 그죠? 일반전 변명 메뉴에 따박따박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분석한 내용 슬쩍슬쩍 컨닝해 가면서 입력합니다. 자, 일반전 변명 메뉴 12월 31일. 자, 차변에 선급 비용 1960000 대변에 보험료인데 500번대 코드로 1050 000 대변에 보험료인데 800번대 코드로 910000 적으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50만 원만큼 많아서 12월 11일에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해서 썼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산일에 기말수정 분기해야 됩니다. 30만 원은 외상 매출금 주식회사 영진상사의 현금 회수라는 게 밝혀졌는데 20만 원은 원인을 알 수가 없답니다. 거래처를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2월 11일에 그러면 자, 다시 분석해 봅니다. 12월 11일에 차변에 자, 실제 현금이 장부 금액보다 더 많답니다. 금고 있는 현금이 장부 있는 현금보다 더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장부 내용을 실제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기록할 거다, 그지요? 장부 금액이 실제 금고 상황과 이제 일치가 될 겁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대변에는 원인을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기말수정 분기해야 됩니다. 대변의 현금 과부족을 요거 이제 없앤다, 그죠? 차변에 적어서 없애버리고. 자, 대변에 이제 그 원인을 파악한다 이겁니다. 50만 원 현금이 증가했는데, 즉 현금이 들어왔는데 30만 원은 외상 매출금 회수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서 현금 들어온 걸로 밝혀졌다 이겁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적어주는 거지요. 30만 원. 아, 현금 들어온 게 외상 매출금 없어지면서 들어온 거였구나. 나머지 20만 원은 원인 모릅니다. 기분 좋다, 그지? 돈 공짜로 생긴 겁니다. 잡이익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요. 됐습니다. 거래처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외상 매출금 대변에 적을 때도 뭐 거래처 입력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겠다, 그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뭐 찝찝한 분들은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도 그죠? 거래처 뭘로 입력해야 되지? 뭐 헷갈린다고요? 주식회사 영진상사라고 입력하면 감점 없다 이겁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잖아, 그지?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는 계정 과목이라도 거래처 입력하더라도 감점은 없다 이겁니다. 제가 팁을 드렸다, 그죠? 순간적으로 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헷갈리면 그냥 입력해버리면 절대 불이익이 없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잔소리 해보았고요. 자, 분석했으니까 입력합니다. 자, 참고로 이제 12월 31일로 직접 입력하면 되는데 참고로 12월 11일자 내용 참고로 확인해 볼까요? 자, 12월 11일 입금, 그죠?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되었었다라는 거 확인해 보았습니다. 당연하지, 그지? 자, 12월 31일로 돌아와서 자, 입력합니다. 차변에 이제 현금 과부족 적어서
현금 거부족을 없애버리고요.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합니다. 거래처는 어디요? 주식회사 영진상사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잡이익이라고 기록합니다. 20만 원 됐습니다. 입력 완료. (3번) 문항 당해 연도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 관련 결산 분계를 하십시오. 자, 수동결산으로 작업해도 됩니다만 자동계산이 조금 더 편하겠다, 그지요?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고요. 1월부터 12월 회계기간 입력했고, 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인데 관리부서랍니다. 판관비 쪽에 반영된다, 그지? 판관비에서 감가상각비에서 그지? 유형자산이 무엇입니까? 자, 유형자산이 건물이다, 그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얼마요? 100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인데 180만 원 거죠. 이번에는 제조부서입니다. 500번대 코드, 즉 매출원가로 반영되어야 됩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매출원가 쪽에서 경비 쪽에서 일반 감가상각비에서 기계장치, 그지요? 그거 180만 원 이렇게 적어서 엔터키 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프 추가 버튼 클릭하면 되겠지요. 자, 메뉴 닫고요. 문제 6번 조회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4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차량 유지비, 판매비 및 관리비에 속한답니다. 금액은 얼마일까요? 4월 중 한 달 동안,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일정 기간 동안 판관비에 해당하는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이 증가한 것 중에서 현금 지출 금액을 묻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메뉴? 일개표, 월개표 메뉴가 제일 편하다 이겁니다. 그죠? 자, 일개표, 월개표 메뉴 열어서 자,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로 조회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여러 계정 과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 찾습니다. 한 달 동안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증가한 거, 비용의 증가니까 차변 쪽에 기록될 거다, 그죠?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증가한 것이 계열에 나옵니다. 56만 원인데 그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거는 요렇고 현금 외로 회계 처리된 거는 요거다 이겁니다. 이 회사의 경우 차량 유지비가 증가한 거는 전부 다 현금으로 지출된 모양입니다. 전부 현금열에 집계가 되어 있네요. 그죠? 계라는 열 금액과 현금이라는 열 금액이 동일하다 이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부 다 현금 지출이었다. 그 뜻이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1번 문항 정답은 56만 원입니다.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 보고 싶다고 더블 클릭하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4월 달에 이렇게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출금 전표네요. 즉 현금으로 지출되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정답은 56만 원. 메뉴 닫고 자 1번 문항 560000 이렇게 적어줍니다. 2번 문항 3월 31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그 금액을 찾으십시오. 거래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물으니까 거래처 원장 메뉴로 조회하면 되겠다. 그죠?
거래처 원장 메뉴 열어서 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기간은요. 3월 31일 현재를 묻고 있거든요. 1월부터 3월 해도 되고 뭐 3월부터 3월 해도 되고 그죠? 어쨌든 3월 31일의 잔액만 알면 됩니다. 1월부터 3월 해 볼게요. 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모든 거래처를 다 조회합니다. 자, 3월 31일의 잔액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제일 큰 거래처를 찾습니다. 금액이 제일 큰 게 어디입니까? 50700000이 제일 크네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유민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래처 이름과 금액을 답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 유민이고 거래처 이름은 금액은 50700000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세 내용 보고 싶다고요?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잔액이 뭐 이렇게 남게 되었는지 뭐 참고로 확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메뉴 닫고 분석한 내용은 그죠? 슬쩍 보면서 이제 입력하면 되겠네. 자, 그죠? 거래처 이름은 주식회사 유민이고요. 금액은 50700000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항 제1기 확정 4월부터 6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중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발급한 세금 계산서에 대한 어떤 상세 내역을 묻고 있답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뉴가 제일 편하겠지요. 자, 메뉴 열어봅니다. 부가가치 모듈을 선택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뉴 엽니다. 기간은 4월부터 6월. 자, 매출 탭, 매입 탭이 있는데 우리가 발급한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죠? 매출 탭을 선택하고 그 아래쯤에 탭이 3개가 나오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전체 데이터 탭 선택하자 이겁니다. 여기서 자, 상대방 회사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다면 사업자 등록번호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서 발급이 되었을 건데 상대방 회사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이 되었을 거다 이겁니다. 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거를 자, 아래쪽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없네 그지? 아, 여기 있네 그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예 조회가 안 되고 그죠? 공란으로 나타나고 주민 기재분 이렇게 거래처명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된 것이 공급가액을 묻고 있거든요. 공급가액으로 따지면 500만 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고 또는 조금 더 쉬운 방법 요 아래쪽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요 아래쪽 내용은 상단부에 집계가 되어서 표시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요약되어서 여기 보니까 발급된 것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이 집계돼서 표시되는데 only 한 건이 있었다 이겁니다. 공급가액으로 얼마요? 500만 원. 이렇게 상당 결과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요 문항 정답은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조금 특이한 문제다 그죠? 세금 계산서 상세 내역 보면서 매수가 뭐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일반적인데 그거를 조금 변형했다라고 보여지네요. 못 찾을 이유 없습니다. 상세 내용에서 뭐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분석했고
답 입력합니다. 낙서가 너무 많다, 그죠? 자, 이렇게 지우고 마지막 3번 문항 얼마?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모든 작업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93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